자, 그럼 이제부터 시리우스 영재반 이제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일단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리우스 학원에서 이제 물리를 가르치고 있는 황승환이고요. 오늘 간담회에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학교별로 입시 요강이 다 떴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가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저희 학원에서 이제 캠프 대비 수업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안내까지 드리려고 하고요. 자세히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 이제 영재학교 입시 변화를 요약해 본다고 하면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중복 지원이 금지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11월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조금 이제 입시 요강에 보면 강하게 쓰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복 지원한 게 밝혀지게 되면 입학 취소, 합격 취소 뭐 이렇게 된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오늘 이제 간담회에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역인재 우선 선발이 확대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듣고 싶고 어떻게 운영을 하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모든 학교에서 의학학 계열로 진학하게 되면 불이익이 이제 강화된다라고 입학 요강에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중복 지원 금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고요. 그래서 한 학교만 지원해야 된다라고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지역인재 우선 선발 확대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영재학교 전체 정원은 789명입니다. 그 중에 313명 이내를 지역인재 우선 선발로 선발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좀 비중이 늘어났고요. 그럼 이런 지역인재라는 제도는 어떤 제도냐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영재학교 입학 전형이 1차 서류 전형, 그리고 2차 문제 해결 평가, 그리고 3차 캠프로 진행이 되는데요. 2차가 끝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학교별로 기준은 조금씩 상이하지만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2차가 끝난 이후에 선발을 하고 3차 캠프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각 학교별로 잠깐 보면 서울이나 인천은 지역에서 뭐 탁월하든지 우수하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기준은 없고 학교 기준에서 뽑는다고 되어 있고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기준이 나와 있는데 경기는 2차 성적만 가지고 보았을 때 정원의 2배수 이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20명이니까 240명 안에 들면서 이제 각 지역별 1위인 학생들을 지역인재 우선 선발로 뽑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대전, 대구, 광주, 세종 같은 경우에는 1, 2단계를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뽑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인재 우선 선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단계 캠프를 면제하는 거고요. 그리고 최종 합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일 지역인재 우선 선발이 313명 이내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전체를 다 뽑을 수도 있고요. 기준에 미달되는 학생들은 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뽑지 않게 되면 이런 학생들은 일반 전형으로 대체해서 일반 전형에서 그 학생들을 더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한국과학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인재 우선 선발 제도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의학학 계열에 진학하게 되면 불이익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뭐 의학학 계열이라고 하면 의대뿐만 아니라 치대, 수의대, 한의대, 약대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고요. 이제 여기서 학교별로 이제 서류 전형하실 때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서약서를 작성하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이 서약서가 뭐냐면 자기는 이제 이공계 계열로 진학을 할 거고 의대 쪽으로는 진학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6월 1일부터 열리는 서류 전형에서 아예 쓰게 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합격자 대상으로 쓰게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약서에는 밑에 있는 불이익을 감내하겠다라는 내용도 들어간다고 해요. 뭐 물론 제가 그 서약서를 아직 완전히 본 건 아니니까 학부모님들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다고 해도 놀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이익이 있나 보면 첫 번째 진로 진학 지도는 이제 미실시한다고 하고요. 특별한 부분은 일반고로 전출을 권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대입 수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기록부를 제공해 줘야 수시 전형을 볼 수가 있는데 영재학교에서는 생활기록부를 아예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학 계열로는 이제 학생들이 수시 전형 자체를 볼 수 없게 만들겠다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학교 시설도 이용 제한한다고 합니다. 수업 시간 내에만 학교 시설을 사용할 수 있고 기숙사나 독서실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니
그러니까 뭐 진짜 뭐 학교를 통학으로만 다니고 나머지는 이제 전혀 케어를 안 해주겠다 이런 의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뉴스에 나왔던 대로 교육비나 장학금 이런 것들을 환수한다고 하고요. 뭐 아직 구체적인 금액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학교별로 아마 조금 굉장히 큰 금액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게 입시 변화가 있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번에 입시는 그러면 어떤 일정에 맞춰서 진행이 되게 되느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원서 접수는 6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학교별로 마감되는 기간은 좀 다르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기억하셔야 될 건 일단 6월 1일 화요일이거든요. 그때부터 입시가 시작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1단계 발표는 7월 2일 금요일에 이제 발표가 나고요. 2단계 시험은 7월 11일 일요일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모든 학교 공통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게 학생들이 기말고사가 끝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 2단계 시험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기말고사를 하면서 학생들이 좀 감을 잃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지금 시기에 저희 시류사원 선생님들도 얘기를 하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좀 지금 시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2단계 발표는 이제 8월 초에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단계 캠프는 한국과학영재학교만 8월 8일, 나머지 학교들은 이제 8월 14일에 대부분 시작을 하고요. 광주만 8월 13일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박 2일로 진행하는 학교들도 있고 하루에 진행을 하는 학교들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합격자는 8월 말에 나오게 되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일정에서 이제 좀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원서 접수일, 그 다음에 2단계 시험일, 그 다음에 캠프 일정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선발 인원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일단 말씀드릴 건데요. 전체 정원은 작년 정원과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한국 같은 경우에는 120명, 그 다음에 대전, 대구, 광주는 90명인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부터 광주 지역을 45명 뽑고 전국 단위로도 45명을 뽑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45명이라고 돼 있고 세종은 84명, 인천은 75명.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789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추가된 부분이 바로 지역인재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지역인재 부분은 학교별로 지역인재 대상자가 되는 기준이 조금 다르고요. 선발 기준도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많은 프린트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 부분은 그냥 숫자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문제 해결 평가 2단계 전형이 가장 이제 영재고 입시에서 핵심이 되고 있는데요. 이 핵심이 되는 거에서 도대체 몇 명의 학생들을 선발하냐라고 보면 여기에 정리를 해놨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1.5에서 2배수 이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작게 뽑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1.5배수, 좀 많이 뽑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2배수 이내로 뽑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있었던 지역인재 선발 인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41개로 나눠뒀고 거기서 각 2명 이내 우선 선발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 지역 학교에 2년 이상 재학 중이면서 학년 구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거냐면 학교마다 어떤 지역에 1년 이상인지 2년 이상인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지원자라고 되어 있는 학교들은 1학년, 2학년, 3학년 상관없이 우선 선발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학교들은 아예 여기서 3학년이라고 정확히 써놓은 학교들이 있어요. 이때는 지역인재 우선 선발 대상이 3학년 학생들만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기존에도 지역인재 외에도 수학과학은 이제 특별히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우선 선발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제도는 계속 운영한다고 입학 요강에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뭐 이제 지역 구분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서울 시내 구별로, 그 다음에 밑에는 전국 시도별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죠. 여기에 보면은 2년 이상은 똑같은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3학년만 해당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대구는 1, 2단계를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보면
대구 지역 24명이고요. 나머지 지역은 그냥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하고 그냥 아예 다 보여드릴게요. 경기하고 대전 같은 경우가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어떤 부분을 참고하셔야 되냐면 경기는 아까 2단계 문제해결력 평가에서 이제 각 지역별 1위인 학생들을 뽑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면 정원의 2배수 이내, 즉 문제해결력 평가를 봤을 때 1등부터 240등까지 이내인 경우에 각 지역에서 1위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우선 선발하겠다라는 건데요. 조금 특이한 점은 3단계 응시자 수를, 즉 2단계 합격자 수를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정원의 1.5배인 180명 기준으로 두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역 인재 우선 선발은 조금 그 단계가 완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대전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전도 정원은 90명인데 180등 이내니까 2배수까지는 지역인재 우선 선발이 될 수 있고 캠프에 가는 학생들은 정원의 1.5배 이내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2년 이상이고 그 다음에 학년 구분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대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대전이 15명, 나머지 지역들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역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종하고 인천은 되게 비슷하고요.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그리고 3학년 지원자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에서 보셨듯이 2단계 전형이 2배수 이내인 학생들만 해당되는 거고요. 지역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은 똑같고 여기서는 학년 구분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전형이 2배수 이내인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 인천은 조금 특이하게 권역으로 묶어서 한 명씩 더 이제 뽑게 되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를 제일 마지막에 넣어뒀는데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광주 지역에 대해서 45명을 뽑고요. 전국 단위로 45명을 뽑는데 그 전국 단위 45명 중에 19명이 지역인재 우선 선발 인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로는 이제 19명까지 뽑을 수 있는 거고요. 지역별로 인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과학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인재 우선 선발 제도를 운영하진 않아요. 근데 작년 입시에도 보면 2차 문제해결력 평가가 끝난 이후에 수학과학 우수자에 대해서는 우선 선발 제도는 있었거든요. 지역인재가 아닐 뿐 그 수학과학 우수자에 대해서는 한국과학영재는 우선 선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세한 1단계, 2단계, 3단계 전형이 어떤 것들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보면 학교에 있는 8개 학교에 있는 입학 요강들에서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키워드들을 여기다가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1단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서류 전형이라고 부르진 않고 학생 기록물 평가라고 부르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 그리고 인성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얼마나 공부에 열의가 있고 스스로 어떻게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해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겠다라는 거니까 이미 자소서는 어느 정도 이제 학원과 함께 하면서 정리가 됐겠지만 그래도 자소서, 생기부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를 어떻게 해왔는지 이런 부분이 잘 드러날 수 있게 되어 있으면 더 입학 전형 시 유리할 수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탐구 역량 이런 부분이 들어있고 다른 학교들은 창의성, 열정 이런 부분들도 들어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창의성 문제해결력 평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학교들은 창의적 문제해결력 평가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공통으로 이제 봤던 거는 수학과학 역량이고요. 수학과학 문제해결력을 이제 공통적으로 평가를 해왔어요. 근데 이제 올해 8개 학교의 입학 요강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뭐냐면 창의융합적 사고력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단순히 물화생지를 구분지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화생지는 이제 과학이란 큰 틀 안에서 묶이니까 그 과학이란 큰 틀 안에서 자기 스스로 얼마나 과목별로 융합되어 있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과 함께 단순히 과학이라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실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단계 캠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위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보면 대인관계 역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학교들은 다 빠졌는데 대전에서는 요번에 이거를 넣어놨더라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에는 뭐 토론도 시키는 학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조별 과제를 시키는 학교들이 있어서 그 안에서 이제 학생들이 대인관계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런 것들도 관찰하곤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슈 때문에 뭐 조별 과제나 토론은 진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마 코로나 상황이 지금처럼 유지가 된다고 하면 조별 활동은 아마 조금 약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큰 틀에서 1, 2, 3단계를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들이 뭐가 있는지는 제가 여기다가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서약서를 아예 처음에 입학 지원을 할 때부터 받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열 진학 확약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서약서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 비어있는 학교들은 서약서를 받지 않느냐? 입학 요강에는 지금 당장 없는데 어떤 학교들은 합격 시 받겠다라는 학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서류 전형 오픈되면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에 이제 추천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별로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선생님 기준도 다르고 추천서가 뭐 과거에는 한 통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제 2통 뭐 이런 식으로 바뀐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입학 요강을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추천서가 몇 통이고 추천서 양식은 뭐고 해당되는 선생님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은 좀 꼼꼼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천서가 미비하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탈락할 수 있으니까 꼭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뭐 나머지 부분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는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2단계 문제해결력 평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 설명회를 들으신 분들께서는 혹시 뭐 보셨겠지만 열린문항이 이제 확대가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학생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답을 찾아가는지 그 과정을 평가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학은 이제 10문항 이내, 그리고 과학은 25문항 이내로 낸다고 하는데요. 뭐 다른 학교들은 사실 문항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 없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미 작년 기준 입학 요강을 보시면 될 거예요. 작년 기준, 올해 기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수학 10문항 이내로 냈고 과학 25문항 이내로 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 변함이 없을 거다라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 학교들도 거의 이 안에 맞춰서 문항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해결력 평가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라고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단순히 학생들이 개념을 암기하거나 이런 것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개념이 있다면 그 개념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그 개념과 연관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자기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 시리우스 영재 반에서 선생님들이 다 수업 때 발표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제 개인 카톡이나 뭐 이런 걸로 제가 복습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 학부모님들께서 학생들이 그렇게 보인다고 한다면 학원에서 한 문제들을 다 자기 스스로 이해하고 정리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어떤 날엔 아예 빈 종이를 펴놓고 답안을 자기 말로써 처음부터 끝까지 서술형으로 완벽히 논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연습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캠프 같은 경우에는 영재고 캠프는 인성 면접이라고도 하고 개별 면접이라고도 하고 자소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면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심층 면접, 그리고 실험 설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의 설계라는 말도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함께 토론 및 조별 과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코로나 때문에 좀 약해졌다고 말씀드렸고요. 크게 이 세 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실험 설계나 뭐 창의 설계 이런 걸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뭐 조별 과제를 진행하거나 토론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잘 정리가 되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대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뭐 학생들이 만약 토론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조별 과제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뭐 그 자기 의견이 너무 강해서 다른 친구들과 뭐 다툼이 있지만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캠프 대비를 언제부터 진행을 하냐면요. 7월 11일에 입시가 2차 문제해결력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7월 14일인 수요일부터 저희가 수업을 시작하고요. 캠프 대비 수업을. 그다음에 8월 11일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한과형 같은 경우에는 8월 8일이고 나머지 학교들은 8월 14일쯤에 몰려 있으니까 거기에 쭉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말씀드리면 아까 보였던 심층 면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인성 면접 이런 부분도 들어가고 실험 설계를 실제로 실험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종이를 주고 자기 스스로 실험을 설계해 보거나 아니면 뭐 어떤 실험이 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것들을 보통 창의 설계라고 하는데 과목별로 그런 부분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에세이 쓰기를 통해서 토론 대신에 에세이를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비를 하는 거고 전체적인 스케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아마 이 간담회가 끝나면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직 학교를 정하지 못했을 때 질문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그 외에도 지금 학생들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부분 질문하고 싶다고 하시면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실장님이나 아니면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이제 간담회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